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예. 1번 변압기의 원리는 변압기, 그 다음에 다음 장에서 공부하게 될 유도기는 전자유도작용을 이용한 것입니다. 전자유도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의 회전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1번이고요. 2번입니다. 60Hz의 변압기에 동일 전압을 가했을 때 자속 밀도는 60Hz일 때의 몇 배인가 라고 합니다. 지금 주파수가 보세요. 60Hz의 변압기 50Hz의 동일 전압을 가했다는 것은 주파수가 60분의 50으로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60분의 50이냐 50분의 60이냐 했을 때 60의 변압기에 50을 사용했기 때문에 60분의 50으로 감소한 겁니다. 이때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파수와 자속 밀도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전압 공식 있죠. E는 4.44의 Fn 파이, 4.44의 Fn 파이는 BS입니다. 따라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자속 밀도죠. 자속 밀도 B는 4.44 FNS분의 E가 되고요. 동일 전압이라고 했죠. 전압 얘가 같을 때는 자속 밀도는 주파수에 요거 반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파수가 얼마? 60에서 50이니까 60분의 50이면 반비례하죠. 따라서 B는 얼마? 50분의 60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50분의 60이니까 약분하면 5분의 6. 예, 2번에는 1번이 됩니다. 3번. 철심의 단면적 S가 0.085, 최대 자속 밀도가 1.5 웹/per 제곱미터. 그래서 시험 칠 때 문제 위에다가 쓰세요. S는 0.085, 0.085 위에 S 이렇게. 최대 자속 밀도가 1.5, B가 1.5. 변압기가 60Hz F죠. F에서 동작하고 있다. 이 변압기 1차 및 2차 권수는 120, 60입니다. N1이 120이고 N2가 60입니다. 이 변압기에 1차 측에 발생하는 전압의 실어치는 몇 볼트인가? 1차 측이니까요. 다른 건 다 떠나서 지금 전압인데 4.44의 FN 파입니다. 여기에서 앞에서 했지만 파이는 BS 자소밀도 곱하기 면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제가 1장에서 직류 발전기 하면서 여기에서 파이가 BS로 나오는 과정, 그런 것도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걸 공부하면 파이가 BS로 이렇게 원활하게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1차 측에 발생하는 전압이니까 권수가 1차 측, 2차 측이 있는데 N1입니다. N1. 전압을 구할 때 1차 측 전압 구하니까 1차 측 권수 대입한다. 따라서 4.44의 주파수는 60, N1이 120이죠. N2가 60이고 N1인 120입니다. 그 다음에 B 자속 밀도가 0.085. 지금 B가 1.5죠. 1.5 곱하기 S가 면적이 0.085입니다. 계산하면 4076. 3번에는 1번입니다. 4076. 4번 문제 갑니다. 1차 전압 6900, 1차 권선 33,000회, 권수비 20의 변압기가 60Hz에 사용할 때 철심의 최대 자속은 얼마냐? 예, 여기에서 묻는 것이 뭐냐? 전압, 권수, 권수비, 주파수 이런 거 나오고 자속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도 E는 4.44의 FN BS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자속 밀도가 아니고 자속을 물었으니까 FN 파이가 됩니다. FN 파이. 따라서 파이는 4.44의 FN분의 2가 되고요. 4.44 곱하기
F 주파수는 60. N 권수가 1차 권선이 3000입니다. 3000. 그리고 E가 얼마나? 6900. 자속은 8.63 곱하기 15 마이너스 3성에서 답은 2번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도 권수비 20 함정입니다. 권수비 20 이런 것은 함정이고요. 이 공식이 3번과 4번에서 모두 출제가 됐습니다. 사용됐고요. 변압기의 기본 공식 중에 하나니까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변압기에서 1차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라고 하는데 친절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용해서 풀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권수비가 5대1입니다. 5대1. 그리고 1차 측 전압이 100V입니다. 변압기 기본 공식 중에서 권수비 A는 V2분의 V1은 E2분의 E1이고 I1분의 I2죠. 그래서 보세요. 지금 얘가 5ohm입니다. 5ohm. 100V고 5대1이니까 전압은 어떻게 돼요? 얼마분의 100이 5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된다? 20V가 됩니다. 20V.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 얼마요? 20V에 5ohm이니까 5분의 20 하면 4A가 됩니다. 4A. 그래서 4A에 5대1이니까 여기는 5, 4에서 20A다 하면 안 되죠. 왜? 반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전압이 100대 20이면은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압비가 5대1이란 거죠. 전압비가 5대1이면 전류비는 1대5가 됩니다. 따라서 4A면 여기는 5분의 4. 5분의 4 한 거예요. 그래서 0.8A가 됩니다. 0.8A. 네. 그래서 5번에는 답이 1번이에요. 요거 20으로 해서 많이 틀리시는데 꼼꼼하게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압비와 전류비는 반대로 된다. 6번입니다. 정격 1차 전압이 6600V, 2차 전압이 220V, 주파수 60Hz 단선 변압기가 있다. 이 변압기를 이용해서 정격 220V 10A의 부하의 전력을 공급할 때 변압기 1차 측 입력은 몇 kW인가? 단 부하의 역률은 1로 한다 라고 합니다. 얘가 만약에 잘 풀리지 않으면 뭐 그림을 그려서 풀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그림 그리면 편해요. 1차 정격 전압이 6600입니다. 6600V고 2차 전압이 220V예요. 그리고 주파수가 60인데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전력 입력 물었을 때. 그랬을 때 이 변압기를 이용해서 정격 220V 10A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한다고 하면 여기 어떻게 전력을 공급하는데 이게 220V에 10A예요. 10A예요. 이렇게 했을 때 1차 측 입력이 얼마냐? 얼마를 넣어줘야 되느냐? 지금 보세요. 2차 측의 출력이 얼마입니까? 220 곱하기 10A 하면 2200V A인데 역률이 1이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 곱하면 2200 와트는 2.2kW가 됩니다. 2.2kW. 그런데 이 문제에서 손실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죠. 손실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1차 입력을 넣으면 손실이 발생하고 그 나머지가 지금 출력에 공급할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손실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뭐다? 1차 입력이 바로 1차 입력한 전력이 바로 부하에 공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입력 전력도 2.2kW다. 손실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1차는 2차 전력이 같다. 이렇게. 계속해서 7번입니다. 7번. 변압기의 성층철심 강판 재료의 규소 함유량은 변압기는 철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4%, 직육이 이런
기기는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1에서 1.4% 정도입니다. 7번에는 답이 3번이에요. 3번. 8번. 변압기에 철심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변압기 철심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인데, 우리가 8번에서 변압기 철심이라면, 보세요. 자속이 커야 되고요. 자속을 잘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전류는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자속이 크기 위해서 투자율 혹은 비투자율이 크고, 전류가 잘 못 흐르게 하려면은 고유저항이 커야 됩니다. 저항이 커야 전류가 잘 못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일반 투자율이 클까? 투자율 클까? 이 투자율 관계는 전기 자기학 과목에서 하고요. 기계에서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투자율이 커야 됩니다. 전기 저항이 커야 돼요. 전기 저항이 커야 된다. 저항률이 커야 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2번. 3번 성층철심을 한다. 와류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성층철심하고, 히스테리시스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히스테리시스손 개수가 작을 것. 8번의 답이 2번입니다. 9번. 변압기 철심의 구조가 아닌 것은 변압기 철심이 안에 있냐 밖에 있냐 혹은 권선형으로 되어 있냐 해서 외철형, 내철형, 권철심형이 됩니다. 동심원통형은 없고요. 9번에는 1번. 10번. 전기기기에서 절연의 종류 중에서 Y종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는 몇 도입니까?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YAEBFHC종입니다. 90도, 105도, 130도, 155도, 180도, 180도 이상입니다. Y종은 제일 처음에 있죠. 그래서 90도입니다. 이 외에도 잘 나오는 거 뭐 A종이나 B종 같은 거 잘 나오죠. 예, Y종 90도, B종 130도. 혹은 외우신다고 하면은 15, 15, 10, 25, 25. 15, 15, 10, 25, 25. 즉 90도에서 15도에서 105, 105에서 15도에서 120, 120에서 10도에서 130, 130에서 25도에서 155, 155에서 25도에서 180. 이렇게 외워주셔도 됩니다. 11번. 다음 중 변압기 U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은 것은, 변압기 기름은요, 절연 내력. 우리가 전기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특성에서 전기와 관련돼서 전연 내력은 무조건 커야 됩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견디는 힘이기 때문에 전연 내력의 의미 자체가 커야 됩니다. 클수록 좋은 거요. 그 다음에 인하점이 높을 것, 불타는 온도입니다. 100도보다는 200도, 200도보다 300도에서 불타는 게 낫다.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고, 3번 유동성이 풍부하고 비열이 적은 냉각 효과가 작을까? 아니죠. 우리가 변압기의 목적이 냉각인데 냉각 효과가 커야 됩니다. 4번 응고점은 낮을 것이죠. 응고점은 어는 온도입니다. 영상에서 얼어버리면 안 되겠죠. 영하 0도보다는 영하 10도, 영하 10도보다는 영하 20도보다는 영하 30도에서 어는 게 낫기 때문에 낮을수록 좋습니다. 답은 2번. 12번. 변압기 U의 변압기 기름에 열화에 따른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열화가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11번에도 했지만 절연 내력이 저하되고요. 그 다음에 침식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냉각 효과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절연유를 사용하는 목적 등이 있는데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열화에 따른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공기 중에 수분의 흡수는 열화에 따른 영향이 아니고 열화의 발생 원인입니다.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면은 열화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죠. 부하가 증가하면은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 내부의 기압이 상승합니다. 기압이 상승하게 되면은 변압기 내부와 외부 사이의 기압차 때문에 외부에 습기를 머금은 그런 공기가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열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열화가 발생하면은 여기 나온 절연 내력이나 침식, 그 다음에
냉각효과가 감소하는데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질소봉입이나 혹은 콘서베이터 혹은 흡수복귀, 브리더 이런 것들입니다. 요거 자주 나옵니다. 실기에서도 자주 나오고요. 12번에는 답이 4번이고요. 13번 변압기 기름 중 아크 방전에 의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는 했는데 아크 방전은 우리가 불꽃 방전하고 좀 달라요. 뭐 플라즈마 이런 것에 의한 방전인데 뭐 너무 깊게까지 하기는 어렵죠. 아크 방전 이거 모양 자체가 아크 그 방전의 모양 자체가 아크 모양이라고 해서 아크 방전입니다. 이때 수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 수소. 14번 냉각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련유를 충만시킨 외함 내에 변압기를 수용하고 일단 변압기 내에 절연유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입비죠. 오일의 대류작용은 우리 스스로 이동하는 겁니다. 스스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대류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런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겁니다. 오일의 대류작용에 의해서 철심 및 권선에 발생한 열을 외압에 전달하며 외압의 방산이나 대류에 의해서 열의 대기로 방산시키는 변압기 냉각 방식. 결론은 뭐냐면 기름만 넣어주고 나머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유입 잔행식입니다. 유입 잔행식. 15번 유입식 변압기에서 콘서베이터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열화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콘서베이터와 브리더 흡수복기입니다. 흡수복기에는 실리카겔이라는 것을 넣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목적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열화 방지가 됩니다. 2번 16번입니다. 이제 변압기 내부 등가 회로로 가서 16번 부하에 관계없이 변압기에 흐르는 전류로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부하에 관계없이 변압기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면은 여자 전류가 있죠. 무부하 전류. 부하 관계없으니까 여자 전류, 무부하 전류가 답인 것 같은데 뭐 자속을 만드는 것은 한국말 끝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문제 풀 때도 있죠. 여기까지 보고 나서 바로 찾으시면 안 돼요. 한국말도 그렇고 한국 시험도 그렇고 끝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속만을 만드는 것은 뭐다? 자화전류입니다. 우리가 여자 전류에는 철선 전류와 자화 전류가 있는데 철선 전류는 철선을 발생시키죠. 그러면 자속만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철선을 발생시키는 철선 전류가 포함된 여자 전류는 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속만을 발생시키는 것은 자화 전류다. 17번 단상 변압기의 정연파 유기기 전력을 유기하기 위한 여자 전류의 파형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자 전류, 무부하 전류가 있는데 여자 전류에 이렇게 보세요. 이러한 3고도파가 포함되면은 출력이 이렇게 변압기 출력이 정연파가 됩니다. 근데 포화 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자 전류가 이렇게 정연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출력 전압이 이렇게 뭐 3고도파를 포함한 전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 전류 깨끗하면 뭐예요? 출력 전압 좋아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자 전류에는 3고도파가 포함된 이러한 전류가 흘러야 깨끗한 정연파 출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번 단상 변압기의 정연파 유기기 전력을 유기하기 위한 여자 전류의 파형은 외형파, 3고도파를 포함한 외형파가 됩니다. 예,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18번입니다. 18번 똑같은 문제예요. 18번 전력용 변압기에서 1차의 정연파 전압을 인가할 때 1차의 정연파 전압을 인가할 때 2차의 정연파 전압이 유기되기 위해서는 1차에 흘러들어가는 여자 전류는 기본파 전류에 몇 고도파 전류가 포함되는가? 3고도파입니다. 우리가 전기에서는 있죠. 만만하게 3고도파입니다. 생각 안 나면 3고도파 하시고요. 5고도파는 뭐냐면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 사용하면은 5고도파가 생기는데 그 전력용 콘덴서에서 그 5고도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직렬 리액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외에 나머지는 만만한 것이 3고조파입니다. 확실히 알고 계시다면은 해당 고조파 선택하시면 되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요, 찍어야 될 때 이왕이면 3고조파로 찍으시기 바랍니다. 19번 다음 중 변압기의 등가 회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험을 옳게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직류기도 했지만 주로 동기계에서 했었죠. 동기계에서 단락비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험이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입니다. 단락 시험. 그래서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등가회로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직류기 등가회로, 동기기 등가회로, 변압기 등가회로, 똑같은 등가회로를 그리기 위해서는 저항과 리액턴스 등을 알아야 되고,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을 구합니다. 또한 그 정확한 저항값을 구하기 위해서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까지 포함시키면 4번입니다. 권선 저항 측정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이 됩니다. 4번이고요. 20번 변압기의 단락 시험과 관계가 없는 것은입니다. 우리가 단락 시험이라 하면은 R과 X 저항과 리액턴스 그다음에 임피던스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누설 리액턴스나 그다음에 R 임피던스 와트 뭐요? 전압 변동률 뭐요? 전압 변동률은 R P 코사인 세타 Q의 사인 세타인데 P를 구하기 위해서 V2분의 I2R Q를 구하기 위해서 V2분의 I2X입니다. 그래서 RX를 알아야 전압 변동률도 구할 수가 있고요. 맞고 임피던스 와트는 뭐예요? 임피던스 와트 PC는 I 제곱 R이죠. 따라서 이 R과 관련 있는 임피던스 와트도 맞습니다. 여자 어드미턴스는 무부하 시험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20번에는 답이 4번. 20번에는 답이 4번. 21번 봅니다. 21번. 네. 21번. 변압기의 2차를 단락한 경우에 1차 단락 전류 IS1은입니다. 단 보유한 1차 단전압 Z1은 1차 권선 임피던스, Z2는 2차 권선 임피던스, Z0는 부하의 임피던스고 A는 권수비예요. 얘를 하기 위해서 등과 회로를 그려봅니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 묻는 것이 뭐냐면 2차를 단락한 경우죠. 단락한 경우에 이렇게 단락한 경우에 1차에 흐르는 단락 전류 IS1입니다. IS1인데 이 상태를 못 구하죠. 이 상태를 못 구하고 보세요. 얘를 우리가 1, 2차를 자기적인 회로를 전기적인 회로로 결합을 시킵니다. 결합을 시키면 지금 넣어준 전압이 1차의 단자 전압이 V1이라고 합니다. V1을 넣어줬고 보세요. 얘를 합쳐서 Z1이라 하고 얘를 합쳐서 Z2라고 하는데 1차의 단락 전류입니다. 1차 단락 전류니까 우리가 임피던스를 환산해야 되겠죠. 말씀드렸지만 자기적인 회로를 전기적인 회로로 변환시키는 대신에 임피던스를 2차로 1차로 환산시키든지 1차로 2차로 환산시킵니다. 근데 1차 단락 전류니까 2차를 1차로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2차를 1차로 맞출 때 얘는 어떻게 되느냐? A 제곱의 Z2가 되겠죠. A 제곱의 Z2. 따라서 합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합성 임피던스는 우리가 1학기 할 때 얘는 무시하고요. 합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된다? Z1과 Z2의 합성인데 Z1 플러스 Z2는 어떻게 됐어요? A의 제곱의 Z2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때 흐르는 IS는 합성 임피던스 분의 전체 입력한 전압이죠. 그러면 ZT 얼마? Z1 플러스 A 제곱의 Z2 분의
V1이 됩니다. V1. 그래서 21번에는 답이 1번입니다. 22번이요. 22번. 임피던스 강화가 4%입니다. 이게 뭐다? 퍼센트 임피던스죠. 단락졌을 때 단락전류 전격전류 몇 배인가? 우리가 단락전류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전류죠. 그래서 전격전류에 비해서 단락전류는 몇 배?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배.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배. 얼마? 퍼센트 임피던스가 4%죠. 4분의 100 곱하기 전격전류 하면 25IN입니다. 즉 25배입니다. 25배. 22번에는 답이 3번이고요. 23번.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등가회로 그려보시면 더 확실합니다. 더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Y0입니다. 예. 요거 Y0를 구하면 단 I0는 여자 전류. 요게 I0 여자 전류고요. I0 여자 전류고 II는 철선 전류, I8는 자화 전류고 G0 컨덕턴스, V1은 인간 전압일 때 지금 필요한 거 얘입니다. 필요. 다른 것도 지금 많이 주어졌지만 V1이 인간 전압이면 보세요. 원래 뭐 옴의 법칙에 의해서 V1은 I0 곱하기 V1은 여기 흐르는 전류 곱하기 여기에 뭐 임피던스죠. 임피던스인데 어드미탄스는 임피던스 분의 1입니다. 따라서 얼마? Z 대신에 Y0 분의 I0가 됩니다. Y0 분의 I0.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Y0는 여자 어드미탄스 Y0는 V1 분의 I0. 즉 그림을 그려놓고 보시면 이 부분에 의해서 지금 컨덕턴스나 이런 부분들이 주어졌지만은요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 등으로 나타낼 때는 답은 1번입니다. V1 분의 I0에서 23번에 1번.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림을 그려놓고 하시면 예, 확실히 실수할 확률이 적고요. 귀찮긴 하지만 뭐 시간이 흘러간다 걱정이 되시겠지만은 연습이 충분히 되시기 전에는 이렇게 최대한 그림을 그리시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이해를 하거나 실수를 줄이거나 공부를 할 때는 더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 변압기 부분이 워낙 좀 중요한 것도 있고요. 문제 자체도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실기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3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풀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24번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